웹툰이스타를 만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덕질하고 살기 위해서랍니다. 뵙고 싶은 작가님들을 모셔서 인터뷰하는 시간. 오늘은 감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듣는 웹툰 웹툰이스타 374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민입니다. 네, 저희 그리고 이렇게 오늘 또 모신 분이 계시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웹툰에서 유부감자를 지금 연재 중이었다가 휴재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서 이제 인스타툰을 그리고 있는 감자 작가라고 합니다. 엄마 나 성폭됐어. 이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뭐 하고 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 만화 그거를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만화 그거. 작가는 아니라는데 뭐 어떻게 벌어먹고 살고 있니라고 물어보세요. 아. 이러고 벌어먹고 살고 있다. 이러고 그렇지. 내가 모시고 싶은 작가님들을 모실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내 삶에 이게 그렇습니다. 뿌듯하네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네. 웹툰이스타에서 감자 작가님을 처음으로 소개했던 게 아마 2018년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때 원래 오늘 너무너무 오고 싶어 했던 앙팡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미친 만화를 발견했다.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저한테 팔로우를 하라고 이제 소개를 시켜줬던 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벌써 7년 전이죠. 이 작가님을 한번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스타툰 작가로 되게 오래 계셨으니까 네. 모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만화경에 연재를 하시고 그다음에 만화경에 연재를 하시니까 모셔야지라고 생각하고 또 시간이 지나버렸어.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전에 저희 리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 들었습니다. 갑자기 소리 땀나기 시작. 저도 약간 기억을 되짚어서 찾아봤는데 네. 저 2020년 6월에 277화에 직장인 감자 리뷰를 했었습니다. 아, 네. 그 작품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집에 가고 싶으세요? 어떻게 이게 쌍방으로 지금 집에 가고 싶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인터뷰를 근데 불렀는데 작가님은 집에 안 가고 싶으실 수 그래요? 아니에요.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터뷰를 시작할 때 항상 이 시기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 잘 봤습니다라고 할 때 저도 들었습니다라고 하면 네 그렇군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막 곱게 해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작가님이 되게 끊임없이 연재를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물론이고 직장인 감자 아까 말씀드렸던 만화경에 연재했던 작품이고 그다음에 대융작 감자밭 그다음에 유부감자 그리고 우체국이랑 같이 우정 카툰까지 계속해서 연재하시고 지금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하시다가 휴재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작업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를 모시길 타이밍을 잴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냐 끊임없이 작업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려면 맞아. 언제 여쭤봐야 되지? 이분은 인생에 쉼표가 없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바빠요. 그러니까. 연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연재하고 계신 분들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 자체가 약간 나가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셔도 부담이고 나 지금 시간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셔도 부담이고 그러니까 아예 안 여쭤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간 쉬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쉬시는 거야. 심지어 지금도 쉬고 계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그리고 계셔요. 쉬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잘 쉬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네, 너무 잘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큰 모셔야 되는데 안 쉬고 계시니까 쉬실 때 모셔야겠다 했는데 쉬신다고 하니까 이때다. 기회를 지금이지. 노리셨구나. 그리고 마침 저희 101 라이프의 루나 작가님께서 저희 소개시켜 주셨어요. 감자 작가님을. 그래서 왜 안 부르냐? 빨리 불러라. 루나 작가님 옆구리를 찌르시는 거예요. 지금 쉬신다고 빨리 부르시라고 찌르시는 거예요. 지금이니 하고서 지금이야. 던졌습니다. 그래서 모시게 되었다. 네. 다시 한번 루나 작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와주신 감자 작가님. 정말 감자 감사하다는 작가님께도. 말씀. 저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연재하셨던 작품들 다시 한번 세민님이 한번 소개시켜 주실까요? 일단 처음은 인스타그램에 먼저 이제 네. 직장 생활 네. 그때 아마 회사 다니시면서 맞아요. 그리셨던 회사 거죠. 다니면서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만화들을 그리게 된 경위가 지금 유부감자의 내용에 좀 네. 나왔었잖아요. 저는 다 남편분의 뜻에
저보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아. 이런 말을 하면서, 쉬지 말고, 제가 연애 때 남편한테 이제, 그때는 전 남친이었을 때, 이제 뭐 화를 내거나 이런 기분이 상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만화로, 네컷 만화로 그려서 줬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약간 네. 재능이란 이런 것인가? 복법이 라는 다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니까 만화로 그려서 그때 내 기분을 전달해주면 이 남자가 나에 대한 기분을 알지 않을까 하고 딱 보여줬더니 독자로서 그 기분을 되게 느끼는 거예요. 아, 너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거를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그때 너 만화 그리는 거 정말 재밌었는데 한번 그리는 거 어떻냐? 라고 얘기를 선구자의 하신 거죠. 눈이 있어. 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직장인 감자, 이제 취준생 감자죠. 맨 처음에 그렇죠. 취준을 하고 있었으니까 취준생 감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와, 전 그러니까 싸웠는데 만화로 그려서 전달할 생각을 했다는 것부터가 그러니까 보법이 다르다. 그러니까 아니 그 만화가로서의 뭔가를 타고 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그런 재능 중 하나. 아닙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될 때 만화를 그린다? 저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학교를 다닐 때도 끄적끄적 네컷 만화는 항상 그렸거든요. 그래서 네컷 만화로 친구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보여줬어요. 우와. 엄마 나는 이런 기분이었어 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그때도 감자 캐릭터였어요. 그 별명이 감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감자 캐릭터를 그리고 엄마 캐릭터를 그리고 엄마가 이랬는데 상처받았어. 이런 거를 항상 만화로 보여줬었어가지고 그림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런 근데 생각이 듭니다. 그 그리시는 만화가 진짜 뭔가 생각이나 감정 전달에 되게 효과적인 수단인 것 같아요. 또 뭔가 작가님 만화를 보면서 그 특히 유부감자 볼 때 이때는 약간 작가님이 심정이 너무 이해가 안 돼. 또 근데 또 남편분 약간 심리가 나면 네. 사실 남편분도 이런 사정이 있었잖아. 하고 계속 뭔가 그 심리를 되게 네. 따라가게 돼서 약간 이때는 두 분이 이래서 이랬고 이쪽에선 이래서 네. 이랬구나가 뭔가 만화를 보면서 되게 전달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수단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컷 만화를 그리신 거는 처음 그리신 건 언제예요? 그냥 초등학생 때부터 오. 네컷 만화는 그냥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오타쿠가 그래서 그 네컷 만화는 항상 연습장에 끄적이고 교과서에도 옆에 이렇게 끄적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계속 끄적였던 거예요. 와.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보통 그림을 안 보여주거든요, 학생 때. 맞아. 근데 만화가가 되신 절대 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 팔로 이렇게 가리고 절대 안 저는 보여줘야지. 친구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와. 친구들한테 다 보여주고 그게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제 연습장이 이렇게 반에 이렇게 이것도 재능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야 만화가가 되신 분들은 보잖아. 그러면 보여줘 친구들한테. 그리고 그 반응을 내 성장의 동력으로 쓴다. 그런 분들 많죠. 근데 만화가가 안 된 친구들은 그냥 그림을 그려서 만화를 그려서 나 혼자 봐.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 그렸다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돌려봤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맞아. 다 만화가가 되더라고. 되게 신기해. 그 산 증인이 여기 또 한 분 계시다. 될성 부른 감자였다. 내 노트는 부른 감자. 그치, 내 노트는 항상 깨끗했다고. 그렇죠. 누구도 돌려보지 않았다고. 정말 신기하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그리셨고 아까 이제 저희가 녹음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지만 오타쿠 현직 오타쿠시다. 근데 제가 옛날 오타쿠지 현직 오타쿠는 아니에요. 그거 있잖아요. 그 짤 오타쿠의 유동식 같은 거다. 약간 이제 옛날 오타쿠라서 먹는 것만 계속 먹는 오타쿠지. 옛날에 먹었던 것만 계속 옛날에 다시 먹고, 다시 먹었던 먹고, 다시 맛을 먹고. 계속 복귀하는 오타쿠지. 뭔가 새로운 맛을 찾기 위한 여정은 아직 떠나지 않는 오타쿠라서 뭔가 지금 친구들이 보기에는 오타쿠는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사이버 포뮬러도 모르는 게 그거는 좀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감자님이 그럼 계속 되씹고 계시는 유동식이 무엇인지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제가 항상 되짚는 유동식은 그 용자왕 가오가이거라는 이제 용자물이에요. 1998년도 맞죠? 네. 1998년도에 나온 애니메이션이고 KBS에서는 이제 사자왕 가오가이거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아니 주인공이 다쳤는데 주인공이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합체를 못해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주인공이 그래서 다쳐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빌런이 주인공을 죽이려고 병원에 다시 급습을 해요.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초등학생이 보기에 살짝 네, 그리고 세기말 애니메이션이 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항상 로봇물들이 이렇게 그 지구에서 싸우면 당연히 건물이나 이런 피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가오가이고는 디바이딩 드라이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땅에 꽂으면 4차원의 공간이 돼서 주변의 피해를 줄이는 우와. 네. 오. 그런 되게 좋은 네, 되게 뭔가 사력 있네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어떻게든 이렇게 그런 거를 납득시키는 애니메이션이어서 초등학교 때 너무 이제 센세이션한 거예요. 그 만화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작품이었군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만화고 계속 복귀하는 만화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토니 스타크의 기술력이 얼마나 후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벤져스가 만약에 그 기술을 갖고 있었다면 가오가이거를 봤다면 그쵸. 뉴욕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진작에 이제 미리 데뷔를 했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앞서 있는 애니메이션인지 아직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꼭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유튜브에 아예 무료로 맞아요. 풀어져 진짜요? 있어요. 네, 오. 너무 오래된 애니메이션이다 그리고 보니까. 애니송 OST도 되게 좋아요. 네, 아, 그럼요. 전설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짤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변신하는 짤이나 이런 거. 변신하는 짤이랑 이렇게 카드를 넣고 이렇게 카드를 긁는 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아, 그 이렇게 네, 내 카드를 신용카드 네, 긁을 때 신용카드 그런 긁을 짤로. 때그 그때는 짤로 신문물이었으니까. 그렇죠. 많이 쓰고 이렇게 뭐꼭 이렇게 주먹을 쳐야지 이제 합체 그게 또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 짤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세미님이 처음 들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아는데 저는 본 적은 아예 없어요. 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짤을 보면은 이거 할 수도 이게 있어. 그거구나. 네. 그쵸. 맞아요. 그럴 수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제는 이제 뭐라 그럴까 고전이 된 애니메이션이어서 그렇죠. 네, 그 뒤로 용자물이 죽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세계 사이버 포뮬러 얘기도 잠깐 나와서 그쵸. 네. 신세계 사이버 포뮬러. 그것도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도 이제 제로가 있고. 그쵸. 제대로 파시네요. 네,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시리즈가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 중에 하나죠. 아니, 자율주행이 된다. 그죠. 자동차가 오. 말을 한다니.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드리프트 장면이 있어요. 그게 또 명장면입니다. 좀 사기 기술이긴 한데. F1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예요? F1 많아요. 네, 맞아요. 네, 그쵸. 그것도 미래의 F1, 근미래 F1.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볼만한 애니메이션 중에 지금도 작화가 굉장히 수려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작가님은 뭔가 어렸을 때 만화를 많이 보신. 네네네네. 어렸을 때 만화를 진짜 많이 봤어요. 네. 어렸을 때는 뭔가 만화가가 돼야지 막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어렸을 때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몰랐던 사실 플러스 원. 어렸을 때는 피아니스트. 피아노 학원을 너무 엄마가 많이 보내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많이 보내다 보니까 피아니스트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되게 뭔가 잘 어울리세요. 뭔가 네, 피아니스트가 되게 되고 싶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가오가이고 OST 치고 근데 이렇게 오른손으로는 그 멜로디를 칠 수는 있어요. 오. 네, 그 멜로디를 뭐야. 칠 수는 있어요. 이제 그거 인스타에 올리시면 남자들 다 우는 거 아니에요? 오! 이러면서 이거지. 근데 모르더라고요. 요새 친구들이 몰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슴 속에 아닙니다. 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중고등학교 학교 때까지 계속 만화를 이제 취미 삼아서 네, 그리시다가 취미라서. 이제 지금의 전 남친분 만나시고 나서 그다음에
처음으로 만화를 이제 온라인상에 올리신 거예요? 그쵸. 오. 그쵸. 그럼 그동안은 그 시기부터 이제 그 처음 업데이트하는 시기까지 중고생 때부터 네. 시간이 꽤 있잖아요. 네네. 그때도 계속 그리셨어요? 그때도 계속 그렸어요. 야. 그때도 계속 그렸는데 네. 그림을 중간에 그만둔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고3 때 트랜스포머를 그리는데 아. 그때 동인지를 그렸어요. 아니 뭐야? 그때도 필명 감자셨나요? 나 그때는 필명이 감자가 아니었는데 네. 어딘가에 희귀 동인지를 그치, 팔리고 그치. 있을지 몰라. 네. 그 옛날 지금 또 왜 그 동인지를 같이 그리신 분이 네이버 웹툰 작가. 오. 그래서 예전에 빨리 여튼, 트랜스포머 동인지 찾아. 네, 같이 동인지를 그렸는데 와. 그게 잘 안 되면서 그림은 이제 그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은 안 그리게 된 거죠. 그림을 안 그리게 되고 만화 말고 아이돌을 파기 시작합니다. 오. 갑자기 그래서- 궁금합니다. 네, 누구를 거쳐가셨는지. 그 지드래곤을 거쳐가면서 그쵸. 지드래곤님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아이돌을 파기 시작하게 돼서 무대 디자인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오. 안 그래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는데 영상 미디어 아트가 너무 이제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네. 들어가게 그래서 그래서. 방송 쪽으로. 네. 그래서 방송국에 들어가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연결되는 네. 이럴 거야. 수가 그렇구나. 세상에. 그래서 직장인 감자가 탄생하게 오. 네. 그래서 지드래곤님 만나신 적 있나요? 네, 만난 적이 오. 있어요. 네, 성도- 이게 우와. 제가 그 방송국에서 일해서 만난 게 아니라 제가 네. 이제 덕질을 하다 보니까 그 G마켓에서 하는 그 어떤 이벤트에 당첨이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소수의 이렇게 인원만 클럽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지드래곤님이 콘서트를 하는 현장이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옆에 되게 어깨가 널찍한 남자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딱 봤더니 갑자기 지드래곤님이 거기서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직관을 했다. 그래서 성덕이 와, 저였으면 됐다. 기절했어. 네. 그래서 저도 약간 헉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그거. 직관한 1인이다. 그럼 기억 안 나지 않아요? 막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일이 휙 날아가 있었다는 버려요. 것만 있고 그 디테일이 분위기만 기억나고. 아, 그쵸, 그쵸. 지드래곤을 봤어 막 이런 거. 네, 그 뭔가 무대를 한 건 기억이 안 나고 그 아. 장면만 또렷이 기억이 그치. 나요. 그 도입부만 기억나고 네. 중간에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잃어버렸어요.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원했던 시간인데 그 시간이 기억에 안 남는다? 너무 흥분해서 여기까지 도파민 차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기억이 선명하게 남았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아, 순간에 네, 그 순간에. 순간만 그치. 딱 기억이 남는 거죠. 그치. 와.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인스타그램의 연재를 시작하시게 된 때가 2018년인데 그때는 뭐 인스타툰이라는 말도 없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만화를 연재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때쯤이면 이제 소신지 작가님 며느라기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올라왔던 그 직후기 때문에 어쩌다가 인스타그램을 선택하시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그 취준생이었어가지고 면접을 보고 나서 바로 그날의 감정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데에는 인스타그램만한 게 없더라고요. 이미지 위주고. 네, 이미지 위주로 올릴 수 있는 데가 그렇구나. 지금 그때 인스타그램은 그랬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리니까 이렇게 반응이 조금씩 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즐겁고 같은 취준생분들이 공감이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취준생분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모여서 서로 이렇게 위로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거든요. 오. 그 그러면서 만화를 계속 연재하면서요? 네, 그러면서 꾸준하게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연락해요. 그때 그 취준생 분이랑 우와. 연락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지금 연락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혹시 지드래곤님이랑 연락 안 하세요? 지드래곤님은 갑자기 옆에서 에이 요 파이널리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서 빨리 그 만화 그려서 올리시고 태그를. 진짜. 모르실 거예요.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하도 무대가 아니 근데 많다 이제는 보니까. 내가 감자야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치. 아니에요. 아, 꽃은 근데 꺾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진짜 뵙고 싶어. 그치. 네. 진짜 그러면 근데 그것도 되게 드문 일인데 내가 그리고 있는 만화에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네.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그룹을 만들고 어. 그 사람들과 같이 지금까지
친교를 이사갖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내향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저로서는 오히려 이제 감정 표현이나 아니면은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되게 건강하게 만화를 그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얘기를 내향인의 하죠. 입장에서 이런 일이 현실에 일어날 수 있다고? 근데 감정 어쨌든 표출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그냥 취미 만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DM으로 이렇게 와요. 같은 취준생인데 공감이 너무 많이 간다. 근데 뭐 어디서 이제 직장을 또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디에 직장이 있냐. 강남에 있다. 그래서 그럼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게 되고 와. 그런 인연이 계속 이렇게 처음에는 팔로워가 적었으니까. 네. 그때는 뭔가 만화를 연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네, 약간 일기를- 취준 경험을 네. 공유한다. 약간 이런 일기를 거였네. 쓰는 느낌이었어요. 지금도 일기를 쓰는 느낌이지만 일기를 쓰는 느낌으로 계속 꾸준히 그렸던 거죠. 처음 계정 만드셨을 때 약간 해시태그 이런 걸로 달아서 그분들을 만나게 된 건가요? 네, 그냥 취준생, 막 아. 취준 일기 뭐 아.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공감 가는 사람들끼리 모였던 거죠. 그게 2018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찍어서 올려야 되는 매체였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태블릿으로 그리셨으면 다른 매체도 다 이렇게 올리셨을 것 같은데 사진으로 찍었기 때문에 저는 인스타그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낭만이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낭만의 시대, 낭만의 그죠? 시대죠. 강남이라고? 나랑 보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친구가 되고 이럴 수 그러니까. 있었던 시대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를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낭만의 시절을. 저는 그 낭만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가 정말 날 것의 만화를 그릴 수 있었던 시기고 더 많이 그릴 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뭔가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완전 전혀 아니시네요. 네,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약간 그 과거 초창기 작품 약간 숨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만화를 사진 찍어서 올렸을 때 친구들한테 다 뿌렸어요. 와. 진짜 네. 보법이 다르다 진짜. 네, 친구들한테 다 뿌렸어요. 나 인스타그램 시작한다 이러면서 나 만화 그리고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우와.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있어. 한번 봐봐 이러면서 아. 재밌을 거야. 재밌을 거야. 아주 시궁창이거든 인생이 이러면서 그렇게 보니까 친구들은 다 취업을 했는데 좋은 데 취업을 했는데 이제 보면서 이제 얘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때도 약간 만화로 전달을 하셨네요. 네, 만화로 오. 이렇게 전달을 그때도 한 거죠. 친구들한테 이렇게 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사진으로 그때 전달을 했다면 저는 만화로 우와. 전달을 한 거죠. 진짜 신기하다. 혹시 출강 안 하실래요? 이렇게 이거 우리 학생들 꼭 들어야 돼. 제가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려서 올려라. 올렸으면 알려라. 이거 맨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해주신 게 지금 이제 최신 그 트렌드로 보면 내 주변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는 나랑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여주고 재밌을 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타고 또 재밌을 만한 사람들한테 넘어가게 돼요. 근데 그때는 이 알고리즘이란 말도 잘 모를 때잖아. 그쵸. 근데 이미 그냥 실천해버리신 거예요. 그냥 보법이 다른 거예요, 이거. 그냥 남들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혼자 초상비하고 계신 거야. 아침 이슬을 밟고 뛰어가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인 거지. 오,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팔로워 22만 명이시거든요. 네. 그쵸. 22만 명의 기억을 가지고 봤을 때 돌아간다는 선택을 하셨어요. 회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귀하면 또 사인펜으로 그려서 올리실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는 사인펜으로 그려서 올릴 거. 우와. 그때도 사인펜으로 올려서 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 초기의 만화가 정말 날 것이라서 제가 봐도 재밌어요. 맞아. 그때 그 감자 작가님의 캐릭터를 보면 눈이 되게 화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캐릭터랑 조금 더 다르게 생겼잖아요. 분노의 차이. 맞아. 세상에 불만이 엄청 많고. 눈꼬리부터 일단 달라. 막에 받쳐 있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그래서 그때 가도 그렇게 악에 받쳐서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난 이거를 이렇게 똑바로 그려가지고 보여줘야지 이것보다 정말 그때 즐겼거든요. 그 그림을. 그래서 굉장히 즐겼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도 사인펜으로 그려서 사진을 찍어서 되게 아날로그식 방법으로 그렇게 올리지 않을까. 와, 전 약간 인스타는 좀 예쁘고 정돈된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막 옛날 거는 좀 숨긴다던가 아니면 뭐 피드 정리를 한다던가 뭐 이러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그 남겨두시는 것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들으니까 완전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러면 회귀하려면 그 트랜스포머 원고를 만천하에 공개해야 된다. 대가가 그거라면. 갑자기 무슨 밸런스 게임이에요. 근데 제 그 트랜스포머 그 동인지도 네. 굉장히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궁금하신다. 네.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자신감이 작가로서의 재능이야. 진짜. 정말 재밌어요. 내 만화 재밌다. 네. 약간 이거. 저 정말 그걸 네컷 만화로 그렸는데 그것도 영화 패러디를 네컷 만화로 이렇게 개그감 있게 그렸는데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13번을 봤어요. 13번을 보니까 다 외운 거예요. 모든 대사를. 그래서 그걸 그렸는데 지금 봐도 진짜 재밌어요. 네. 자신감 있습니다. 지금 보여줬는데 재미가 없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와. 그럼 진짜 재밌을 거예요. 패배했다. 그렇구나. 근데 요즘은 뷰티 인플루언서, 뷰티 감자지란 말이에요. 예전에 인터뷰 중에 이제 직장 내용을 주로 그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남편 이야기를 그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내 경험으로 그린 거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를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 7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작가님은 그걸 중심으로 근데 또 내 얘기인데 그거잖아요. 내 얘기를 재밌게 하는 게 되게 힘든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궁금해요. 원래 질문이 이게 아니었죠? 어떻게 전화구를 던졌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냥 제 얘기를 그냥 되게 보여주고 싶다. 저는 만화를 그리는 걸 정말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화를 그릴 때 진짜 즐겨요. 즐기면서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해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너무 즐거워 해서 그리는 만화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즐거움의 포인트는 뭔가 내가 즐겁다고 하는 걸 이렇게 사람들한테 같이 즐기고 싶은 마음인가요? 그것도 좀 크죠. 아니면 뭔가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도 너무 즐거워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지금 요새는 미용이랑 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엄청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 뷰티 꿈나무? 꿈나무 아니고 이미 된 거 아니에요? 꿈나무 같이. 꿈나무에게 광고 협찬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무럭무럭 자라서 오렴이라고 하지. 꿈나무입니다. 이거 네. 너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에 하는 얘기의 총집합이에요. 무슨 얘기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작가가 재밌어서 그림만 하나 못 이긴다.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1 독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 작품을 봐주는 편집자라거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재밌어. 그리는 내가 내 작품의 독자야. 이걸 어떻게 이겨? 그게 그러니까 완전 너무 감동받았어 지금. 내가 그 L의 마음 있죠. 죽기 직전에 L.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내가 말했잖아. 라이토가 범인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너무 근데 어떻게 즐기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즐기니까 즐기는 거죠. 이거 대장금 화법이다. 장금이법. 홍시 맛이 난다고 하요. 너무 재밌는 걸요. 그리는 거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저 질문. 그럼 그 취준생 감자 그릴 때도 재밌으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이거를 그리다니. 그리고 그거는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시놉시스가 너무 완벽해요. 빌런도 명확해. 입사가 있고 퇴사가 있어요. 그래서 첫 걸음과 이제 마지막 걸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놉시스도 그냥 머릿속으로 다 짰어요. 다 짜가지고 그냥 그
다이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다이어리를 써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를 바탕으로 이제 내가 직장 생활에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그거를 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내죠. 일기를 매일 쓰시나요? 일기를 매일 써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집에 가시면은 저희도 네네네. 기록되나요? 네네네. 이렇게 막 영수증, 제가 오늘 여기 주변이 성수여가지고 네. 쇼핑을 했는데 오. 쇼핑 영수증 같은 것도 붙이고 오. 탁구 열심히 하시는 네, 타입? 네, 오. 탁구도 열심히 가끔 하고. 올라와요 인스타에. 네. 가끔 올라와요 이렇게. 그렇게 다 기록을 하고 오늘도 막 켈박하고 여기에 오. 온다고. 오 MG 언어 처음 들었어 켈박. 켈박. 그러니까 그게 기록을 해놓으니까 이게 그때 딱 떠올라서 영감이 팍 떠올라서 지금 이 얘기를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기록해놓고 나중에 복귀하면서. 그쵸.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 근데 유부감자는 좀 네. 달랐어요. 유부감자는 좀 독자님들한테 죄송한데 생 라이브 연재였거든요. 그게 더 도파민 아니에요? 생 라이브 연재여서 사실 그게 시놉시스가 다 있는데 자꾸 제가 제 얘기 현재의 얘기를 그리고 싶어가지고 생 라이브로 현재의 얘기를 그냥 꺼낼 때가 있고 댓글을 다 보고 그냥 댓글 피드백 받아서 그리는 것도 오. 우와. 이거 진짜 보법이 다르다. 이거 대체 어떻게 그리는 거죠? 저 지금 도저히 이거. 2회 연재였잖아요. 네, 주 2회 연재였어요. 그래서 생 라이브여서 새벽 6시쯤 일어나서 이제 머릿속으로 콘티를 조금 짭니다. 짜고 이제 1시간 만에 스케치를 짜자자작 해요. 그냥 머릿속으로 먼저 연출을 다 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밑색을 한 3시간 하고 맞춤법 검사하고 그러고서 검수에 바로 생 라이브로.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야. 20몇 년을 쌓아온 내공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거 그 피카소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이렇게 찍 하나 긋고. 근데 저도 그러다가 저도 생 라이브 연재다 보니까 이제 멘탈이 나가거나 이러면 이제 지각을 할 때가 있고 그렇게 된 거죠. 독자님들에겐 진짜 죄송하지만 라이브로 연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투는 시의성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또 하필이면 생활투하기 되게 안 좋은 나라야. 사계절이 있어버려. 그러니까 겨울 얘기하는데 봄이고 막 이러면은 그죠.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하는데 봄이야. 오늘 같은 날씨야. 막 더워 막 이러면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지? 라고 튕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독자들이. 그러면 이게 현실로 계속해서 쫓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생활투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독자님들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독자로서 얘기합니다. 독자가 1인 사람으로서 작가님들을 오래 보려면 이런 거는 이해하고 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지 뭐. 그렇죠. 명작을 보는 숙명이에요. 맞아요. 그럼요. 독자님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별명으로 캐릭터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디자인의 변천사도 있을 것 같은데. 디자인이 맨 처음이 그 사인펜에 있던 디자인이고 그게 점점 다듬어져서 지금의 감자가 된 거죠. 네, 디자인은 초기부터 원형 그 자체였어요. 맨날 그대로 그렸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눈매만 점점 이제 그 분노에서 분노에서 점점 그리고 형태도 약간 동글동글해졌어. 동글동글. 근데 저도 성격이 이게 꽤 지났잖아요. 시간이 만화를 그린 지 꽤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좀 더 둥글둥글해진 것도 있고 이제 회사를 안 다니니까 세월이 깎아내서 이렇게 뭔가 되게 세모세모 삐죽삐죽했다면 지금 약간 좀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좀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그림체에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저 약간 궁금했던 게 계속 그 직장인 감자부터 모든 게 다 감자 시리즈였잖아요. 계속 감자 캐릭터가 등장하고. 네네. 근데 특히 유부 감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남편이란 존재가 있고 그죠. 뭔가 그 이제 감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그쵸, 드러내는 그쵸. 요소들이 엄청 많아졌으니까 갑자기 소개팅 나갈 때 갑자기 그 풀 메이크업 장착하는데 갑자기 머리카락 생기고 힐 생기고 약간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뭔가 인간형 캐릭터로 디자인할 걸 약간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었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런
그런 거는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그 감자 캐릭터가 표정이 풍부한 게 되게 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동의합니다. 인간형 캐릭터로 이렇게 변형했을 때 그런 거는 연출적인 면으로만 그냥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연출적으로만 넣는 거고, 그냥 감자 자체의 캐릭터로서 되게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 생각했어요. 그 훈남님 나오실 때 인간형이잖아요, 완전. 아, 이건 그리기 힘드시겠다.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바로 나오네요. 이쪽이 후회되시겠다. 그냥 땅콩 같은 걸로 했으면 그리기 쉬웠을 왜 텐데. 훈남님은 혼자 인간인가요? 이게 제가 또 남편 덕후입니다. 이게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그 남편 외형만 생각나지 남편에 관한 뭔가 이 다른 이미지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계속 인간형으로 약간 이 멋짐을 내가 표현해야겠다 이런 마음. 네네네. 저 그러면 개인적으로서 캐릭터 이야기하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뭐 PT 같은 거 받으셨을 때는 뭐 팬더로 그리셨고 직장인 감자 같은 경우는 홍삼이었던가? 네. 예, 그렇게 그리셨잖아요. 그분들의 이미지는 그러면은 그 외형을 보고 따오신 건지 아니면 성격에서 따오신 건지? 외형을 보기도 하고 성격을 보기도 해요. 약간 거기서 딱 연상되는 걸. 네, 너는 소라게야 막 이런 거. 네. 저희는요? 진짜 이런 시간.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전 좀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안 들을래요. 네. 저는 빼고 두 분 인스타 아이디 알려줄 테니까 태그해 주세요. 그래서 직장인 감자로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하셨는데 그 만화경에서 그 요약송에서 개그물이라는데 웃으면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그 시트콤 중에 오피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진짜로 그 판타지 세계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 가끔씩 현실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직장인 감자는 캐릭터만 감자지 진짜 거의 하드코어 서바이벌물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걸 그릴 때 막 그 당시에 약간 암흑판 미생 막 이런 어. 캐치프레이즈 있었잖아요. 그렇죠. 암흑한 미생. 어둠의 미생이다. 그래서 그때 그거 보고서 이제 댓글 보면은 사람들 막 되게 슬퍼하면서 공감하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요. 내 얘기기도 한 거야, 이게. 그쵸. 그런 반응 예상하셨는지 좀 욕하면서 궁금해요. 약간 저는 사실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공감을 해주실 줄 몰랐어요. 한국의 노동 환경이 이렇게까지 없는 세상일 줄. 그럼 뭔가 약간 나만의 특수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저는 저만의 약간 이렇게까지 내가 너무 희한한 일을 겪어서 이걸 알려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블랙 기업은 없을 것이다. 하고서 올린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블랙 기업이 되게 많았던 거죠. 슬프다. 네, 이런 노동 환경이 많았던 약간 거고. 얘들아 봐봐 내가 진짜 이상한 경험을 했어 했는데 나도 했어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거네요. 아니, 저도 이제 회사에 좀 찌들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재민님이 저한테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이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정우님이 저한테 막 회사에서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런 회사 또 있다 하면서 웃긴데 눈물이 나요 형 이러면서. 맞아.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퇴사하시고 나서 그리신 건가요? 네, 직장인 감자는 퇴사하고 그린 거죠. 네. 근데 그 이야기의 씨앗이 되는 건 인스타에 있었고. 그쵸. 인스타는 아예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그렸던 이제 회사톤이고 이제 만화경에 있었던 직장인 감자는 정말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겪었던 블랙 기업에 대한 그 전 프리퀄 같은 거지. 네, 프리퀄 같은 거죠. 그래서 원래 직장인 2, 직장인 3 이렇게 그쵸. 정말 제가 여러 가지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 블랙 기업도 다니고 그런 다음에 바로 남초 회사에 다니고 그 다음에 여초 회사에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렸던 게 인스타툰에 나오는 회사거든요. 어. 그래서 원래 이렇게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었는데 지금 묵혀놓고 있는. 또 미래 네, 이야기감으로. 미래 이야기로 무섭다. 묵혀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툰을 보고 만화경에서 연재 제의가 네, 거죠. 네, 네. 그때는 어떠셨나요? 그때는 드디어 내가 만화가로 드디어 내가 만화가가 되는구나라는 이제 그때 이제 막 그리면서 내가 만화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꿈을 되게 찾게 된 거예요. 다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원래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이제 그때 꿈을 묵혀놨다가 아유 난 그냥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늘고 길게 살다 죽을란다 이랬는데 근데 만화 제의가 딱 들어와서 내가 드디어 망가가가 저도 오래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오이 네. 나의 꿈이 드디어 나의 꿈이 드디어 아니 무슨 이야기가 이거 유메가 그 타임캡슐 같은 거 묻어뒀다가 꺼냈더니 갑자기 꿈이 현실이 돼버리고. 네. 그래서 너무 트랜스포머 감동이었다. 보고 있나 이러면서. 와. 그때 그래서 이제- 만화경이 좀 더 애틋한 네. 있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자체가 만화 같아. 진짜요. 블랙 기업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배달앱에서 만든 만화경이라는 앱에서 혹시 만화가가 되지 운명적인 않으시겠습니까? 만남을. 그러니까. 그쵸. 그리고 와. 이게 믿음직했어요. 그때 뭔가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인데 입사 지원서를 딱 썼었는데 진짜요? 네, 근데 저를 안 뽑아주신 거예요. 근데 만화경에서 안 뽑은 이유가 이것은 아니었을까? 만화경에서 저를 그래서 배달의 민족 이러면서 이제 형제들 이러면서 그닥. 네. 그때 배달의 민족이 한창 재밌는 기업일 때였어. 맞아. 막 그 완벽한 각도 막 63도 해가지고 막 등글게 내고 막 이러던데. 네네네. 그쵸. 막 그때여가지고. 잡지 만들고. 그쵸. 그 잡지 가져왔어야 되는데. 뭐요? 감자 작가님이 표지에 나온 그 아. 1권 있거든요. 만화경 오. 1권. 그 한정판으로 나온 거. 대박. 그거 갖고 저도 왔는데. 있습니다. 그럼 제 거 보내드릴 테니까 사인해서 보내주세요. 배송 사인. 그치. 그랬던 때가 있었죠. 되게 옛날 같다. 그니까요. 그때가 2019년 막 이랬으니까 오래되긴 했네요. 그렇죠. 6년 정도 됐네요. 그 이후에 대흉작 감자밭을 연재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만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만화가로 계속 살고 있고 어떤 만화를 그리고 있는지 주변에서 다 알고 계셨을 때잖아요. 네. 근데 가족을 소재로 쓴다고 했을 때 이제 주변에서 오케이 하셨지. 이런 만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이런 만화라요. 저희가 4남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소재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그쵸. 이제 가족들한테 허락을 딱 받긴 했었는데 이제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언니가 이제 댓글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재를 그릴 때 이렇게 등장을 해도 된다는 걸 허락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재를 그릴 때의 콘티도 허락을 받아야겠다라는 거를 그때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만화로 그릴 때 이제 허락을 받는 겁니다. 그럼 약간 절차가 오래 걸리지 않나요? 절차가 오래 걸려도 하는 편이 그렇게. 그렇죠. 왜 저희도 인터뷰할 때 그 공고 다 만든 다음에 보내서 확인 받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주2 연재를 하시면 물론 그 유부감자는 네. 이제 옛날 일이니까. 네, 유부감자는 이제 저랑 이제 남편 얘기니까 그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얘기고 이제 분들 있는데 친구분들한테 미리 이제 허락을 구하는 거죠. 나중에 이거 그려도 돼? 약간 네, 이렇게 미리. 너 근데 너 이런 역할이다. 이제 내가 뭐 그리는지 알지? 네, 뭘 그리는지 알지? 이러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싫어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우와. 그리고 사남매 저도 사남매거든요. 사남매면 소재가 그냥 끊기지 않아요. 네. 그 정도예요? 만화 그리시죠?
제가 그리긴 싫어요. 제가 그리면 아마 이게 재능의 차이임. 가족들이 고소할 거예요. 형제간의 의상이에요, 저희 집. 근데 그럼 가족분들은 그 작가님 만화를 다 꾸준히 보시나요? 제 지금 남동생이 저희 어시를 하고 있어요. 네. 와우. 가족 기업이다. 그 무서운 가족들입니다. 네, 남동생이 어시를 하고 있는데 누나 만화는 재미없어 이러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제가 난 내 만화 재밌어. 근데 난 재미없어. 맨날 그래요. 역시 가족이다. 가족이네요, 가족. 네. 그러면 남동생분이랑 같이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1년 좀 넘었어요. 우와. 이제 없으면 안 됩니다. 유부감자를 계속 같이 하시나요? 네, 유부감자를 오. 계속 같이 했어요. 와, 이것도 되게 신기한 관계. 진짜 가족 기업이잖아. 아니, 남동생분 나오시는 건 항상 뭔가 급한 일 있을 때 헬프 칠 때만 이렇게 등장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완전히 어씨가 되신 네, 거죠? 완전 어시가 돼요. 네. 너무 신기하다. 네.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어. 저의 밑색 도우미입니다. 와. 오른손이 되어 네, 오른손이 되었습니다. 이기 도와줘. 더 많은 만화를 그리고 싶은데 도저히 제가 이제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작업량들을. 그래서 와. 어시가 필요하다 했는데 24시간 굴릴 인재가 아, 바로 옆에 있구나. 그래서 참고로 이분은 블랙 기업 만화로 만화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이제 봉급은 넉넉하게 넉넉하게 어. 챙겨주니까. 네. 네네네. 네. 그렇죠. 아, 금융치료 네. 된다면. 네. 그 대용작 감자밭 아쉬운 게 만화경이 이제 문을 음. 닫으면서 그쵸. 볼 수 있는 것이 사라져서 그쵸. 시즌 2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사라져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 다른 데서 볼 그게 있을까요? 일단 계약을 한 거니까 네. 얘기를 해도 네네. 되겠죠? 네이버 시리즈에서 이제 직장인 감자랑 대용작 감자밭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시즌 2를 연재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일 잘한다. 그치, 이렇게 시리즈로 네. 내려가야지. 네. 괜히 이름이 시리즈가 아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민님이 취미 활동을 하시다가 감자 작가님 발견해가지고 저한테 제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동안 취미가 그 포스트 크로싱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뭔가 약간 맞아요. 엽서를 해외에다 보내서 약간 펜팔을 교환하는 느낌의 걸 엽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에 보내려면은 이제 엽서에 쓰고 우표를 붙여야 되니까 우표 수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표가 매달 새로운 우표가 발간이 되는데 그러면은 딱 그 우표가 처음 나오는 날에 우체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세트 도장이 있거든요. 그럼 이 우표랑 세트인 도장을 찍어서 막 뭐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멕시카드라 그랬었어요. 맞아. 맥시멈 카드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걸 하러 우체국을 한동안 되게 자주 갔었는데 거기서 뭔가 찍다가 옆에 잡지 같은 게 있어서 와 우체국에도 잡지가 나오네 하고 펼쳐봤는데 감자 작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심지어 무슨 약간 우체국을 홍보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감자춘 얘기였어요. 맞아요. 이것이 월드 클래스의 위험이다. 국가기관에서 당신의 말하자 싫어서 되겠습니까? 그건 진짜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안을 주셨던 일이고, 근데 이게 달마다 주제가 있어요. 달마다 이번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관한 주제로 만화를 그려주세요라는 그런 식으로 주제를 던져주시는데, 그게 약간 저한테는 이제 되게 새로운 작업 중에 하나였다. 이게 왜냐하면 주제가 있고 그쵸. 그 주제에 대한 일상툰을 그려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저의 한계를 시험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되게 재밌는 작업이었고 3년 정도 연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실물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 잡지 보내주지 않아요, 집으로? 그죠. 그 실물이 그러니까 동인지가 아닌 내가 찍은 거 말고 남이 찍어준 책을 받았을 때 느낌도 되게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와. 월간지면은 3년이면 36권이겠네. 쫙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 원고를 실으면 잡지를 보내주거든요. 저는 제가 나온 제 글만 딱 잘라가지고 나머지 버려요? 나머지 버려요.
저는 그 책을 다 봐요. 그 잡지에 대한. 아, 저도 보긴 보죠. 보고 버리는 겁니다. 네. 폐지로 이렇게. 근데 그것도 되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외주 작업을 많이 병행하시니까. 근데 인스타툰에서는 광고를 받을 때는 이 광고하겠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광고주의 의뢰와 나의 니즈가 있어서 그게 맞추는 건데, 이건 완전히 주제를 주니까.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뭔가 진짜 저의 한계를 실험하는. 사랑이 주제인데 그때 하필 대판 싸웠어. 네. 근데 이제 그거와 함께 우체국에 관한 것도 주제로 넣어야 돼요. 조금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 조금 들어가야 돼서 이게 내가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사랑을 어떻게 느꼈지?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약간 뭔가 미션 주어지고 막 그걸 만화로 그리는 막 이런 느낌이군요. 그래서 너무 좀 새로운 시도였다. 그것 때문에 많이 배운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체국을 많이 쓰나? 쓰긴 쓰죠. 근데 보통은 여기는 취미생활.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우표 수집하시는 분들이 꽤 진짜요? 좀 약간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리고 우체국에서 쇼핑도 할 수 맞아요. 있어요. 요즘은 우체국에서 쇼핑도 할 수 있고. 진짜로? 네. 왜 나만 몰랐지? 그 우체국 사이트 들어가면은 막 그 명절에 막 이런 선물 세트 막 있고 진짜? 그러잖아요. 명절 네. 선물 세트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제가 그 깡시골에 살았을 때는 그 시골 그런 특산물도 판매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방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어. 그치. 그렇구나. 우체국에서 쇼핑할 수 있다는 건 나 처음 알았어. 우체국은 보험만 있는 줄 알았고. 홈페이지 안 들어가 보셨구나. 우체국 홈페이지를 들어갈 일이 있어요? 거의 없긴 하죠. 약간 대량 택배 보내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렇구나. 등기 보내거나. 저는 맨날 우편 요금을 찾아봤기 때문에. 해외 요금이랑 해외 이런 거. 430원. 그리고 그게 막 규격이 아니면은 또 가격이 그쵸, 또 다르고 막 기계로 이러셔서. 분류하니까 맞아. 그렇구나. 새로운 정보를 알았습니다. 우체국에서 쇼핑을 해야겠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유부감자를 연재하고 계시고 지금 휴재 중이시고 곧 이제 복귀하시죠. 네. 그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직접 연재를 하고 뭐 광고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연락이 오고 하던 때와 플랫폼에서 연재를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플랫폼. 이게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있다가 인스타그램은 여튼 나를 이제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를 좋아해주는 분들이 나를 팔로우해서 저의 만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글들이 많아요. 유하고. 그래서 약간 온실 속의 화초에 있다가 네이버 웹툰에 나가는 순간 태초마을에 가는 이제 야생에 이게 그냥 피카츄처럼 던져져가지고 레벨 1 상태로 한 마리 작은 피카츄. 작은 피카츄가 되어서 던져진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뭐 RPG 게임 따지면은 마을에 있다가 PVP 지역으로 넘어가가지고 아무 도구 없이 그냥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럼 처음에 네이버 웹툰에서 제이가 왔을 때는 어떠셨나요? 그때는 네이버 웹툰은 만화가들의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 웹툰에서 저는 사실 네이버 웹툰을 되게 들어가고 싶어서 투고를 할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유부감자로 말고 장르물로 투고를 할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꿈이었는데 마침 네이버 웹툰에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꿈을 이뤘다.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네이버가 연락을 주셨습니다. 약간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어떤 내용을 할까 하다가 그러면은 결혼 생활을 그려야겠다라고 하신 건가요? 그쵸. 편집장님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하다가 보니까 결혼 이야기가 좋을 것 같다. 직장인 이야기는 우리의 네이버 웹툰의 타겟층들이 되게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직장 내용이 생각보다 이렇게 타겟층이 좁혀질 수가 있다. 하지만 유부감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부감자로 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통한 게 꽤 순위가 좋지 않았나요? 통하긴 어그로로 통한 것 같다는 약간 생각보다 제 웹툰에
악플이 굉장히 많아요. 악플이 굉장히 많아서. 왜 욕하지? 그래서, 그거 보려고 순위 높아진 것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 돈이 되니까. 입금으로. 괜찮습니다. 금융치료가 되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 그리고 모플보다는 악플이죠. 이것도 약간 그 탁월한 만화가의 그러니까, 재능 중에 하나다. 이것도 되게 좋은 마인드. 차라리 우플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약간 상처 하나도 받고 싶지 않아서 약간. 그리고 저는 제일 놀랐던 게, 그러니까 저는 휴재를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작가님들이 휴재 공지가 올라오면 이미 쉬고 계실 때가 많으니까 그랬는데 인스타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야. 이게 제일. 심지어 더 빨리 올라와. 그래서 쉰다고 하셨는데? 아니 근데 심지어 네이버 웹툰을 연재하시면서 인스타그램에 그쵸, 또 그려서 올리셨던 거잖아요. 네이버 웹툰은 일로서의 그림이고 인스타그램은 일이 아닌 그림인 거죠. 이거 그림 그리시는 분들 되게 마감하면서 마감 끝났으니까 이제 놀아야지 하면서 또 마감하시는 네, 거 같은 맞아요. 근데 감자를 그리잖아요, 둘 다. 네.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그렸으니까 이제 현실 일상톤을 그려야겠다 이런 거죠. 와. 네. 저건 과거 얘기니까 이제 오늘의 일기를 써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쉬는 날에는 노트북을 펴지도 않아요. 저도. 네. 저도. 키보드에 손도 안 올리거든요. 정말 신기하다. 에너지가 차는 거죠, 그때. 그쵸. 이제 만화를 그리면 에너지가 차는 거죠. 그 작가님들이랑 얘기할 때 저는 이게 제일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지? 이러니까 작가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너무 신기하다. 신기한 건가요? 너무 신기해요. 신기한데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뭔가 창작을 하면은 에너지를 거기 쏟으면서 약간 내가 나한테 에너지를 뺏기는 느낌. 그런 거는 느끼지 않고 그냥 딱 올리면 쾌감이 듭니다. 올리면서 쾌감이 들고 내가 오늘도 해냈다 이러면서 이제. 그치. 네. 근데 그러니까 과정도 즐기시는 거잖아요. 네, 과정도 올리는 순간에 그것도 아니고 약간 완성했다 이것도 아니고. 인스타그램 만화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한 3시간 만에 그리는 거라서 그래서 오히려 더 빨리 그리고 더 빨리 올릴 수 있지 않나. 그거는 정말 휴식의 개념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원고의 퀄리티 차이가 있나요? 그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소재를 생각하고 업로드 할 때까지 3시간인 거예요. 그쵸. 진짜. 이거 약간 타임어택 시키고 싶다. 이게 무슨 소리지?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가님한테 만화가 뭐예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만화는 인생이죠. 진짜. 네. 낭만입니다. 정말 신기하다. 그치. 저도 만화가 인생이긴 하거든요. 여기서는 질 수 없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만화를 올릴 때는, 어떤 목적이 나의 즐거움인 거죠? 네, 나의 즐거움. 이게 다르구나. 네. 이해했습니다. 네. 저 그럼 질문. 약간 인스타 계정은 뭔가 막 이걸 어떤 만화를 그려서 올리면 팔로워들이 더 반응을 하나, 좋아하나, 막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시나요?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뷰티 감자 이제 뷰티 꿈나무니까 뷰티 감자를 그릴 때도 느꼈어요. 이거 사람들이 싫어할 테니까 팔로워가 분명히 몇만 명이 줄 것이다. 그래도 난 이걸 그릴 것이다. 와. 이렇게 했는데 22만 명? 확실히 줄고 있어요. 그리고 줄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왜냐면 뷰티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얘 뭐야, 왜 갑자기 파리피플 됐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뷰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협업 같은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화장품을 제가 많이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뭐 그리는 게 싫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좋아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중인 줄 알아? 니들이 중이야? 난 절이야. 싫으면 니들이 떠나야지. 그러면 저 또 질문. 약간 지금 말고 훨씬 그 만화경에 연재 제의가 오기 전에 인스타 툰을 올려서 그릴 때도 뭔가 그때도 약간 더 내가 만화가로서 더 막 팔로워를 모아야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서 그냥 올리신 건가요? 진짜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거. 뭘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항상 그 인스타툰 그리시는 분들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계정을 키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심지어 약간 인스타그램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수익화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좀 즐기면서 그리면 안 되나? 즐기면서 더 이상 그릴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렇게 인스타툰 막 리서치하고 그러잖아요. 해보면 즐기시는 분들이 돈을 벌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지표로 딱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막 그 타겟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의 성공률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다가 돈 버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게 그냥 정말 신기한 게 독자들이 알아요. 이 사람은 목적이 그거구나 라는 걸 몇 개쯤 보면 다 파악하고 그 성장세가 딱 멈추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 리서치 해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귀신 같아요, 독자들. 약간 자연재해 같아. 이 사람 전혀 스윙하고 있잖아 하면은 떠나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걸 그냥 뭐랄까 동물적인 감각으로 캐치해내신 거는 작가님은 저는 이게 진짜 재능의 영역 같아요. 그 동물적인 감각이 그러니까 내가 즐거우면 너희는 가도 돼 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까도 있지만 그냥 그게 목적인 거잖아. 근데 요즘에는 그게 제일 큰 팔로우의 이유더라고. 내가 즐거운 거 하고 있느냐가. 그러니까 막 멋있는 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늘어요. 정말 신기하죠? 저는 소셜미디어 세상을 지금 이제 공부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니까. 그죠. 어렵죠. 나는 직업이 평론가란 말이야, 얘들아. 내가 할 자리는 진짜 없는 거니? 이러면서 두드려보고 있는데 진짜 그렇더라고.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만화를 휴재를 고민할 때, 휴재 중일 때, 그리고 쉬자고 모였을 때 계속 만화를 그리고 있었다는 증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동력은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동력이요? 그러니까 즐겁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걸 이제 올리거나 이 이후에 보상처럼 오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아까. 근데 계속 그리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계속 그리고 있죠. 근데 그거는 에너지가 이거 전기차에서 회생제동 같은 건가? 저는 약간 이거 그 일기 쓴다는 감각으로 좀 이해해서 지금. 일기 쓰는 일기를 쓰는 감각으로. 그렇구나. 그러면 그 작업을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고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어디에서나 나는 바로 이제 다이어리를 쓰거나 또는 작업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고 스위치처럼 이렇게 있는 거니까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거는 어떤 루틴이나 이런 거 정해놓고 하세요? 아예 작업을 딱 시작해야겠다. 이때는 제가 아예 메이크업을 합니다. 전 이 얘기 너무 신기했어요.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갈아입어요. 작업 옷을 갈아입고 이제 진짜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바로 옆방으로 출근을 하죠. 네. 너무 좋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지. 어디 나갈 수도 있잖아요. 뭐 이제 택배를 보내거나 뭐 밖에 일을 볼 수도 있고 그것도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루틴을 만들어서 꾸밉니다. 저를 최대한 꾸며요. 그러고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봤었을 때 궁금했던 게 귀찮지 않으세요? 사실 재택근무할 때는 뭔가 집에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좀 늘어지기도 하고 뭐 씻지 않는다든지 뭐 이제 그냥 잠옷 차림으로 있다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되게 귀찮을 것 같은데. 전혀 귀찮지 않아요. 그것도 즐기고 있어요. 이러니까 뷰티 감자를 하시는 거네. 그래서 뷰티 감자를 그리는 게 아닐까.
뭐 메이크업을 안 하더라도 선크림이라도 무조건 바릅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선크림 관련된 만화를 맞아, 올리셔가지고. 맞아. 저 그 출근을 안 하시는데 집에서 선크림을 네, 바른다는 얘기를 맞아요. 듣고 충격받았어요. 네. 저 맨날 사무실 내가 자연광을 안 쐬는데 선크림 바를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이러면서 출근했는데 전 그래서 집에서 조명도 안 켜요. 조명도 잘 안 켜요. 아, 해 뜰 때 작업하셨다. 네, 해 뜰 때 작업하니까. 아, 진짜요? 깜짝이야. 집에 UV 라이트 켜놓으시는 줄. 안 키는 게 좀 이제 그 광노화 때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 이래서 뷰티 감자를 그리는 겁니다. 제가. 강노화. 광노화. 자동노화 중요하죠. 네. 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즐기는 모든 것을 컨텐츠로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 그쵸. 너무 이건 진짜 너무 부러운 재능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즐기는 게임들을 가끔 글로 쓰거든요. 근데 안 쓴 지 벌써 한 2달 돼가요. 그러니까 현생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체력이 없다 그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모든 걸 다 컨텐츠로 만드시는 게 이 끊임없는 에너지 대체 어디서 나오시는가 그게 계속 궁금해요. 약간 커비 같으신데? 계속 빨아들이는 거야? 감자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거지. 어디서 나오는 에너지일까요, 정말? 근데 그게 약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3명이 다 지금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다 에너지 종류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재밌는 거 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 타입이고 세미님은 재밌는 거 할 때 에너지가 나오긴 하는데 그 다음에 회복 기간이 이렇게 필요한 타입이고 그리고 그 텀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정우님은 계속 뭔가 하는데 그러니까 소모되는 에너지만큼 차오르는 타입이거든요. 딱 그만큼만. 그게 꾸준히 계속 유지되는 타입이에요. 근데 감자 작가님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생성되는 타입인 거예요. 그죠. 도파민이 아주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으로 다음 도파민을 불러오는 거지. 그죠. 그걸 만화로 무한 동력이네. 정말 신기하다.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호르몬의 영역이니까 피지컬의 영역이잖아요. 그 도파민 수치가 계속해서 높아질 필요가 없이 계속 같은 양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같은 그 조건으로 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재능의 영역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 그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방금 정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있는데 이게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매일 이기고 있어. 그쵸. 그리고 심지어 그 이긴 걸 가지고 컨텐츠로 지금 만들고 그러니까. 계셔. 저는 집에서 제일 동력이 안 나는 타입이라서 집에 있으면 그냥 그러니까 막 밖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것도 네네. 해야지 이렇게 아이디어가 샘솟다가 집에 가면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아무 생각도 안 나거든요. 집에 가면 스위치가 꺼져요. 집에서도 할 일이 진짜 많은 타입 중에 하나예요. 음. 집에서 할 일을 굉장히 혼자 많이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클래식 음악을 라디오를 꼭 틀거든요. 그걸 틀고 스트레칭을 하고 고양이 밥 주고 약간 강아지 루틴이. 밥 주고 강아지 밥 주고 애들 물 갈아주고 할 게 진짜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집에 작업복 루틴 그런 것도 있어서 헤어밴드도 다 종류별로 있어요. 헤어밴드도 종류별로 있어서 오늘은 블랙이 컨셉이니까 블랙 헤어밴드를 써야겠다. 우와. 오늘은 화이트가 컨셉이니까 화이트 헤어밴드를 써야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속눈썹을 붙이고 싶을 때는 속눈썹도 붙이고. 우와. 제한된 공간 안에서 되게 자율적으로 네. 뭔가를 만들어 너무 가시는 게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이거는 그냥 신의 인류다. 뉴타입이다, 뉴타입. 저 궁금해졌는데 네. E세요, I세요? 저 이요. 근데 그럼 뭔가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서 그렇게 혼자 작업하셔도 혼자 작업할 때도 있고 집 밖에 나갈 때도 있어요. 집 밖에 나갈 때 이렇게 엄청 멋지게 꾸미고 갑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딱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멋진 나 대단하지 하면서 작업을 애니시구나. 멋있다. 중요하죠. 자존감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 약간 내가 작업하는 거 보고 내가 감자인 거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왜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딱 단정하기 때문에 근데 지나가다가 작업하는 거 보고 혹시라고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 없어요? 있었어요. 역시. 그러니까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나 감자 작가님 인터뷰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 감자 작가님 이런 친구들 있었거든요. 성공했네. 그래서 그 점집 어딘지 꼭 물어봐줘. 중요하죠. 제가 그 점집에 거의 귀인이 된 것 같아요. 그 점집에서 누군가의 귀인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제가 사람이 보기에는 본인의 귀인이 된 것 같다. 지금 예약이 1년치가 다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인플루언서다. 네. 역시.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기 삶에서 나온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내 삶에서. 근데 이제 사진도 들어가 있었고 막 되게 리얼함. 그리고 그 리얼함이 사람들도 나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도파민이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한다는 거에서 부담감 없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부담감은 전혀 없었고요. 오. 네, 그리고 실물 사진을 넣는 이유가 항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안 믿어요. 요새 사람들. 어떻게 사람 인생이 이렇게까지 인생용이구나. 그래서 주작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어떻게 저런 빨간 티셔츠를 입고 다녀. 그래서 사진을 무조건 넣는 그렇게 된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몇 년째 봐왔으니까 싫어하는 걸 알잖아요, 이제는. 근데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이 생각이 든다니까? 그리고 전 제일 믿기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그거였어요. 텃밭 에피소드. 야, 정말로? 진짜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텃밭 에피소드가 뭐냐면, 직접 설명해 주시죠. 텃밭 에피소드가 제가 그냥 상추를 샀는데 상추를 한 100개를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쩌다 보니 그냥 저는 한두 개만 심으려고 했는데 한 100개를 사서 100개를 심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약간 미역 같은 거군요. 계속 나오는 거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뽑는데 계속 나와요. 그 한 판이 그렇게 많은 그 숫자를 가진 그건지 몰랐어요. 그게 저렴하니까. 근데 계속 심게 되고 계속 심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것도 그 상황이. 그래서 이거 사진 찍어. 남편이 먼저 빨리 이거 사진 찍어. 사진 찍어가지고 빨리 인스타툰으로 올려. 이러면은 정말로 그 상추가 그러니까 밭이 안 보여요. 땅이. 상추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진짜 자라. 상추가 이렇게 많다고? 그때 상추가 되게 비쌌거든요 또. 막 상추가 금값이었어요 또 심지어. 그래서 약간 부럽다나 생각했어. 저는 오히려 아까 텃밭 하니까 그 서리에 대한 서리 그치. 그 농기구를 두고 가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그것도 그런 일이 진짜로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집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게 현실적이라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서는 그쵸. 일단 텃밭이 없어. 그쵸. 그리고 텃밭이 있으면 보통 옥상에 있어. 약간 다르게 되지.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내 이야기들을 풀어내다 보니까 이제는 시점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이어리 외에 다른 방식으로 또 하시는 게 있나요? 다이어리 외에 아예 수기 일기장을 쓰기도 하거든요. 다이어리와 일기장은 다른 건가요? 다이어리와 일기장은 다른 거예요. 다이어리는 저의 스케줄을 적는 그거고 일기장은 오늘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복기하는. 그 보통 하나 아니에요? 이중 백업. 예, 이중입니다. 전 지금까지 다이어리를 들으면서 일기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이어리는 이제 그런 약간 스케줄러? 스케줄러 그거고 그냥 일기장은 정말 일기장. 그럼 일기를 매일 쓰시는 건가요? 일기를 매일 써요. 이거 영화 어바웃 타임이잖아요. 지속적으로 나의 과거를 이제 복귀하고. 그러니까 저는 신기했던 게 약간 그 만화가 뭔가 일기를 쓰는 감각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내 일기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전 약간 뭔가 부끄럽고 약간 숨기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나의 사적인 이야기를 뭔가 드러내는 것에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지? 그거를 그나마 조금 배제해서 그린 게 지금의 만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거를 조금 배제해서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무삭제판 아니었나? 조금 정제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네. 그 약간 저 감자 작가님 인스타톤 올라올 때 옆에 라이브 띄워서 될 것 같은 생방송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그니까. 있는데 좀 정제해서 올리고 있어요. 네. 그거랑 약간 주변 인물 이야기도 같이 있으니까 앞에서 그 이제 큰 플랫폼으로 오면서 네. 막 악플도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뭔가 이게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주변인들도 같이 약간 그쵸. 그 악플의 대상이 되는 그쵸. 그런 그쵸, 점들도 그쵸. 있을 것 같아서 그죠.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받아들여라. 네, 받아들여라. 어쩔 수 없다. 댓글 보지 마. 알았지? 이러면서 이제 셀러브리티의 친구로 산다는 건 힘든 일이야. 진짜네 그거는. 그치. 그리고 지금까지 얼굴 공개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물론 여기에 지금 여러분 감자 작가님이 그 가면을 쓰고 오신 건 아니에요.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식인이세요. 근데 이제 어딘가에 사인회를 가시거나 그쵸. 그랬을 때 포대를 쓰시거나 요즘에는 가면 맞춰서 쓰고 다니고 네. 계시고 그런데 근데 이거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정말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 네, 정말 아무도 나를 모르고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 너무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이거 너무 노도의 원업이 아니에요? 너무 부러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거, 근데 내가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장점이고, 단점은 이제 뷰티 감자를 하다 보니까 그니까 여기서 좀 한계를 느끼실 것 같아서 좀 한계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약간 인플루언서로서 더 확장할 수 있는 면들이 있을 것 같아서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보여주면 좋은데 네.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네,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혹시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유튜브 하실 생각 그러니까. 없으신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없어요. 동생을 편집자로 바꿔서 어차피 24시간 굴릴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점집에서 유튜버를 생각은 없으시지만. 얘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할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유튜브의 세계. 그쵸. 네. 그 진짜들의 싸움이잖아요. 네. 나 이것 그대로의 싸움.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처음엔 포대였다가 MK 지금 몇이죠? 처음에 포대 그 감자 이렇게 크게 그려서 하시는 포대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동그랗게 딱 맞춘 마스크 가면? 네. 감자 탈까지 오셨는데 이걸 맞추시게 된 과정이랑 아까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에 한이 맺혀 있어서 분명히 그 제작 기간까지 분명히 제작이 된다고 그랬는데 계속 미뤄졌고 그 끼야 저를 진상으로 몰게 됐고 그래서 저는 되게 젠틀하게 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아니 이거 만드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렇게 이렇게 쪼아대나 얼마나 걸린다는 게 그럼 빨리 해주던가. 기간이 미뤄졌고 본인들이 얘기한 기간이 있는데 결국 집 밖에 이렇게 덩그러니 퀵으로 놔줬는데 반으로 쪼개져서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본드로 붙이고 그 생 라이브로 그러고 본드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밖에 혹시 돼지 본드였나요? 그러니까 돼지 본드는 아니었어요. 그래요? 돼지 본드는 진짜 위험하거든. 돼지 본드는 위험했죠. 그쵸. 본드 냄새 때문에 그 사인회 하는 동안 힘들었는데 점점 약간 하이해져서 정신이 그래서 이 본드가 사실 그런 본드였나? 냄새가 정말 그 안에 꽉 차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탈을 제작할 때 좀 숨을 잘 통기성이 있는 걸로 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양날의 검 아닙니까? 통기성이 있으면 안이 비쳐 보인단 말이지. 그 뭐지? 안에다가 좀 크게 만들어서 안에다가 이렇게 산소 통 설치해가지고 왜 그거 있잖아요. 독서실 가면 위에 달려있는 거 산소 발생기 산소 발생 우주인인가요? 그런 거 설치하고 그 산소통 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점점 일이 커지고 그러니까 탈을 딱 쓰신 걸 봤을 때
아, 이분은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그때부터 느꼈어요. 그 포대자루부터. 포대부터 느꼈어요. 이분은 진짜다. 그때 그 인스타에 처음 사진 이렇게 올라왔을 때 포대를 쓰시고 한 게 올라왔을 때 정말 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 이게 진짜 실제로 가능하구나. 심지어 닉네임이 감자여서 잘 어울려. 그쵸. 그 있죠. 포대자루가. 감자 포대였어요. 역시 컨셉에 충실해야 한다. 컨셉에 충실했다. 그러고 보니 사인회는 어떠셨나요? 사인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것도 기억이. 그쵸. 이것도 기억이 날라갔습니다. 그쵸. 이게 휘발됐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일단 그 본드 냄새가. 본드 냄새가. 본드 냄새가 너무 장난이 아니었고, 통기성이 안 되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그쵸. 그래서 사실 거의 시야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웅웅대니까 타열이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오는 지경에 이르러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사인이. 근데 이제 편지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이런 분이 오셨구나. 맞아.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지. 이러면서 이제 편지로 기억하게 되는. 그 약간 사고 후에 맞아 그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일단 인스타그램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만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그 인플루언서 꿈나무 있거든요. 저 인플루언서 꿈나무까지는 아니고 그냥 취미 계정으로 약간 저도 좋아하는 거 만들어서 올려야지 했는데 지금 들었잖아요. 감자 작가님도 처음엔 취미였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꾸준히 열심히 하면은 금방 뭔가 약간 팔로도 늘고 그러겠지 했는데 진짜 안 느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 세민님의 지금 이 상태가 사기에 넘어가기 가장 쉬운 상태입니다. 사기? 사기에 넘어가기 가장 쉬운 상태야. 발로 올리기 힘드셨죠? 제가 꿀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막 진짜 찾아보지도 않던 막 인스타그램 막 마케팅 막 이런 거 찾아보고 막 인사이트 지표 확인하기 막 언제 올려야 되나 막 이런 거. 그쵸. 어렵죠. 팔로워 올리기. 저도 멈춘 지 꽤 됐어요.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즐기면 그냥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답입니다. 정말. 그리고 그 즐긴 게 내가 재밌는 거 바라면서 막 그 이상한 거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 뭐냐면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즐기는 걸 내가 같이 즐기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올라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빠름이라는 건 어제 20이었는데 오늘 2000, 내일 2만 이걸 바라거든요. 이런 일은 그러니까 GD가 샤라웃 해주면 돼. 그런 일이 아닌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 전에 블로그에 인스타 알고리즘 관련해서 막 뭔가 쓰셨던 글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거 보고 뭔가 이런 쪽도 막 신경을 많이 쓰시나 싶어서 궁금했었어요. 한번 섀도우밴에 걸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 얘기했어요. 네, 섀도우밴에 걸린 적이 있어서 제 이름을 쳐도 나오지 않고 계정이 완전 죽어버린 거예요. 진짜 계정 이름을 쳐도 안 나오고 아예 찾을 수 없는 계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경고를 줬어요. 너가 짤을 썼는데 좀 위험한 짤이었다. 이거는 뭐 폭력성이나 공격성에 대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한테 레드 카드를 줄게. 이렇게 이미 경고를 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없애려고 레딧에 들어가서 미국 커뮤니티죠. 레딧에 들어가서 막 찾아본 거죠. 섀도우밴 걸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찾아봐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을 쉬는 방법이 있고 인스타그램을 꾸준히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여튼 즐기는 자니까 그러면 알았어. 누가 이기나 보자. 맨날 올려볼게. 어이 주사장 보고 있나? 일주일을 올린 거죠. 네. 와. 그러니까 풀리더라고요. 네. 그거랑 저 또 궁금했던 게 약간 한동안 인스타그램이 뭔가 그 사진 위주였다가 이제 그 쇼츠로 넘어갔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그 인스타툰 하시는 분들이 약간 대혼란에 빠졌던 그쵸. 시절이 지금도 대혼란이긴 한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양산형 릴스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알려주세요. 그 댓글 DM으로 알려주시면 이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런 양산형 릴스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만들 거면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생각이군요. 있는데 그 기술을 아직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 만화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와 진짜 머릿속에서 뿌뿌뿌뿌 이러면서 소리가 울렸던 게 다른 분들 대부분 인스타로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 보면은 막 릴스를 안 올리면 알고리즘 안 태워준다고 해서 고민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같은 고민도 좀 가지고 계셨던 적이 있으셨는지. 그죠. 안 그래도 그렇구나. 이제 사람들이 만화를 보지 않는구나 하고 좀 약간 슬펐는데 근데 여튼 일본 만화로 비유하면 여튼 출판 만화가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쇼폼이 있기 이전에 그래도 사진이랑 이미지라는 컨텐츠가 있어서 그래서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처음 시작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죠? 처음 시작이 스노우 같은 거였어요. 필터였어요. 필터. 어. 갬성 필터 입혀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입히고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2010년인가에 생겼거든요. 네. 그때 아직도 기억나. 그때 앙팡이 이런 앱이 있어 하면서 소개시켜준 거야. 근데 그때는 피드가 없었어요. 그때도 인스타그램이었어요? 네. 오. 그때 왜 그 옛날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폴라로이드처럼 생긴 그 아이콘 있잖아요. 그 아이콘일 때예요. 근데 그리고 군대 갔다 왔더니 사람들이 다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기억나 그게. 근데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단점이 뭐냐면 이거는 모든 미국 플랫폼들이 마찬가지인데 지들이 뭘 업데이트했는지 안 알려줘요 고객들한테.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저도 계속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그리고 실무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빅테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얘기를 해도 이런 식이야. 구글 메타 약간 다 이렇거든요. 거기 심지어 구글 코리아는 그 광고 주잖아요. 광고 주들이 뭐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메타는 그나마 와가지고 막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와서 얘기 듣거든요. 근데 구글은 심지어 그냥 알겠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하고 연락 안 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 답장도 안 줘 막. 그러니까 이게 빅테크들이 점점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있다. 근데 이제 감자 작가님 같은 분들 기강을 잡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 너희들 시작이 어딘지 잊어버렸어? 그리고 감자 작가님의 그 작품에서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감자 작가님 작품에서 폭력성이 있는 짤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이 세상에 해롭냐?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그 뭔가 기준이 이상한데 그거를 뭔가 소명의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는 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미지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계속 꾸준히 성과를 내고 하는 걸로 증명을 하는 수밖에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감자 작가님 하고 계셔서 너무 그러니까 이미지 언어로 먹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거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요즘 블로그가 또 다시 약간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또 마침 블로그를 이제 같이 하게 되셨는데 네네네. 이것 또한 성구안을 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 그냥 내 글을 약간 그림으로 그리는 것보다 글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이렇게 쓰게 되니까 그럼 블로그를 써야겠다 해서 처음엔 아카이브로 했다가 뷰티 쪽을 얘기를 하려면 어쨌든 블로그로 이렇게 글이랑 사진을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마침 갑자기 블로그가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했던 거죠, 저도. 그럼 뭔가 중심 매체를 이제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뭔가 뭐 다른 쪽으로 넘어가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네,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다른 쪽으로 넘어갈 생각도 있어요. 이왕 네이버 웹툰에 연재한 거. 내 필은 초록색이다 하고.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방금 이 흐름 있잖아요. 이게 그 인터넷 매체에서 지금 그거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면 침착맨이거든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웹툰을 했는데 갑자기 웹툰 플랫폼이 생겼고
그냥 트위치 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튜브에 올렸더니 그게 대박이 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약간 그런 테크야. 인스타에 그림을 그려서 올렸더니 팔로워가 생겼고 그리고 뷰티 해야 되는데 글이 쉽네 블로그로 가야겠다 했더니 블로그 부활 말이야. 그런 식인 거지.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이게 동물적인 감각이라니까요.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너무 신기한 거지 보고 있으면. 그래서 파워블로거 감자님도 좀 보고 싶다. 이미 파워블로그 아니신가? 아니에요. 파워블로거 아닙니다. 파워블로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리 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파워블로거 마크 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업인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아니세요? 아직 제가 주에 1회, 2회 정도밖에 안 올려가지고 예, 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취미생활. 그것도 지금 취미생활입니다. 네, 취미가 모여서 업이 되신 분이잖아요. 이제 고십니다. 고신가요? 네. 이제 이 흐름을 봤을 때 이미 우린 역사에서 배울 수 있잖아요. 네,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그걸 대입해서 보면 이제 다음은 이제 파워블로거 딱 다시고 이제 여기에 뷰티 분야 파워블로거 이렇게 옆에 붙는단 말이에요. 밑에 배지 달 수 있어요. 달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얼굴 없는 뷰티 유튜버 할 수 있다. 모델 구합니다 해가지고 요즘 또 버추얼이 그쵸. 버추얼이. 감자 버추얼. 예. 감자 버추얼도 만들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오, 다 감자. 진짜로. 라이브 방송하기 너무 불편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쵸, 그쵸. 버추얼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맞아. 생각을 인스타 라이브 했죠. 많이 하시고 예. 하니까 좋다. 괜찮은데요? 모델링 만들기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동그라미라서 그쵸. 모델링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아이 트래커 해가지고 눈이랑 입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쵸. 그것도 폰으로 되잖아요 요즘에. 보통은 아이폰으로 많이 하죠. 그죠. 네. 괜찮은 것 같아. 보여주세요. 제가 언젠가 해보겠습니다. 튜버 감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팔로워 20만이면은 지나가다가 갑자기 혹시 감자 작가님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계정 그 인플루언서로서의 파급력 같은 걸 느끼신 적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파급력 같은 거 느낀 적이 없었다가 네. 이번에 뷰티 감자 했을 때 립밤을 하나 소개를 해줬는데 네. 그 립밤이 품절이 된 거예요. 이거 이제 완판. 그래서 그때 살짝 조금 놀랬다. 이게 정말 저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품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러면서 조금 놀란. 네. 근데 파급력은 사실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았어요. 겸손하시기까지. 네, 아닙니다. 내가 뭐 립밤 하나 돈 냈지만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 정도로 파급력이라고 할 수 있나 말이야. 와. 저는 이제 그 이전에 게임 관련된 협회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오픈 특강을 했을 때 네. 예전에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신야근이라는 작품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네. 그거 제작자분께서 PPT를 만드실 때 감자님의 그 인스타그램에 그 만화를 올리신 거예요. 진짜요? 네, 이렇게 지금 완전 여러 가지 영광이네. 나온다. 그런 면에서도 사실 들리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면에서의 파급력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뭔가의 성적 점집도 네, 이 느낌은 그런가요? 좀 받으시고 점집 있는지 1년 실제로 보시지. 그니까 점집도 그러고 보니 점집도 있네요. 저희가 여기서 점집 대봤자 그쵸. 아주 용한 데가 있다며. 어디가 좋다는데요? 해봤자 그러시던가요, 그치? 그러셨구나. 그렇군요. 그 파급력은 딱히 뭔가 느껴본 적이 없는데 어떤 가끔 커뮤니티나 이런 데 올라올 때 그때 조금씩 느껴지나? 약간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느낌이긴 하죠.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왜 그거 있잖아요. 이종범 작가 유튜브 나가가지고 얘기했는데 계속 연락들이 오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했다 너. 저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집에 누워서 이렇게 인터넷 하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재민님 얼굴이 오타쿠 얘기하고 있대. 그래서 캡처 보내서 님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그게 저는 얼굴을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니까 그때 약간 기분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남들이 내가 모르는 데서 보고 있어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무서워서 이제 그 감자님은 저에 대해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감자님의 일상 에피소드를 이렇게 한 수백 개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래서 그 인터넷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인터넷 망령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되게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게 될지가 좀 더 궁금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도 영원하진 않을 거거든요. 지금 막 한참 그렇죠. 불타고 있지만. 그리고 블로그도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할 거거든. 인터넷 망령을. 그런 입장에서 인터넷에서 계속 매체 활동을 하고 계신 입장에서 만화라는 매체 또는 이게 아니었을 때 어떤 걸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어떤 걸 생각하고 있죠? 만화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와, 일편단심이시네. 네, 만화에 대해 진심입니다. 필명 만화로 바꾸셔야 돼요. 만화가 만화입니다. 와. 그래서 그 생각도 했어요. 일본 쪽으로 건너갈까라는 오.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만화가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만화가로서는 여튼 만화의 본고장으로 한번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본 쪽을 약간 공략을 하려고 지금 일본어를 공부 중이에요. 와. 근데 유부감자 해외 연재 중이지 않나요? 그죠. 일본에서는 아직 일본도 이제 곧 연재할 예정인데 그래도 뭔가 유부감자 말고 다른 캐릭터로 될 수 있을까? 완전 창작으로. 네, 완전 창작으로 될 수 있을까? 그거 좀 궁금했어요. 완전 창작하신다면 어떤 장르 하실지. 액션 하려고 합니다. 스토리만 쓰시나요? 아니면은 진짜 막 다 진짜 작화까지. 우와, 너무 궁금해. 네. 감자가 아닌 다른 그림체. 네. 그래서 엄청 연습하고 있습니다. 와. 네. 우와. 그래서 한 준비 기간은 5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오. 전 계속 뭔가 그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감자로서의 작가님 일상 계속 그리실 줄 알았어요. 저는 장르물에 대한 꿈이 있어가지고. 가오가이거로 시작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거 오늘 들었잖아요. 장르물에 대한 꿈이 있어서 우와. 내 자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아예 다른 얘기도 꺼내보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꺼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있어서 장르물에 대한 것도 지금 생각하고 혹시 너무 궁금해요. 단편 그러니까 단행본 한 권 정도의 사이즈로 만드는 것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기 또. 저도 준비 중인 것들이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단행본 한 권짜리 만화를 내는데 그러니까 완전 독립 만화 말고 편집자나 이런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이제 출판사들이 하는 걸 보면 섭외를 해서 단행본 기획을 하고 만들고 하는데 거의 한 1년 걸리거든요. 짧게 잡으면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원래 하고 싶은 게 있었던 사람이 출판의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붙으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매체가 될 수도 있고 온라인 잡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행본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해보고 있는데 감자 작가님이 그리시는 건 좀 보고 싶어졌어. 단행본으로는 필명 바꿔가지고 필명 바꾸시나요? 필명 자감으로 할까요? 그 외에 뭐지? 캐주얼 베이컨 씨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J.K. 롤링이 필명 바꿔가지고 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들켰어요. 그러니까 들켰으니까 알고 있겠죠? 네. 들켜가지고 나중에 막 그 책 매대에 깔렸는데 별로 이렇게 구석탱이에 있다가 사람들이 막 급하게 막 그 매대 꾸며가지고 J.K. 롤링 신작 막 이래가지고 필명 다른데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실 감자였답니다라고. 그러니까. 그죠. 네, 그게 간지지. 그니까 맞아. 그래서 사실은 진짜 그 뭔가 차기작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다른 필명으로 투고를 해서 내가 어디까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하고. 우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다. 이런 거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양한 만화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늘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기대돼요. 액션
그니까요. 액션 히어로물입니다. 오 미쳤다. 기대됩니다. 아이, 취향 진짜 올고드시다. 역시 고향은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네. 네. 열혈물을 좋아해가지고 뭐 용자물이 끝났다고 아니라는 거 내가 보여줄게요. 미쳤다 그냥. 좋습니다. 네. 혹시 더 여쭤보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두 분? 정훈님.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시는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시간? 그 신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이미 연재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차기작을 고민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준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완전히 연재가 끝난 후에 본인이 다시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고 나서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휴재 기간에 쉬시면서 그죠. 휴재 새로운 기간. 스토리를 쓰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도 그림도 좀 연습하고 네네. 계시다니까 대체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셔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일반 회사원분들이랑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일반 회사원분들이랑 비슷하게 하는데 회사원분들이 이제 뭐 9 to 6라면 이제 저도 그렇게 일을 하고 나머지 또 취미로 제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네,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는 시간에 애니메이션도 보고 숏폼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만화를 다 보고 그다음에 새벽 2, 3시쯤 잠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6시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요? 2시에 자고? 네, 이제 6시에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계속 그러는 거죠. 그리고 틈틈이 짬날 때 이렇게 뭐 이동하거나 이럴 때 뭐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핸드폰으로 하고 뭐 노트북 꺼내서 일을 하거나 아이패드로 일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의 배터리론 기억하십니까? 인간은 타고난 배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있다. 와. 충전이 그러니까 나는 완속 충전으로 해야 되는데 170W, 200W로 때려박는 사람도 있거든요. 잠깐만 자도 회복이 되고 그런 경우인 거죠. 저도 체력이 그런 면에서 따지면 크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크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훈님 체력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체력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력을 기르려고 지금 진짜 열심히 운동 중이에요. 운동까지. 네. 운동에 구몬에 일본어 때문에 구몬 방문해야죠. 방문 주시니까 네, 구몬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와. 갓생. 갓생이라니. 갓생 그 자체. 그걸로 정리가 안 돼요. 그밖에 정리가 안 돼요. 더 이상 질문할 게 떠오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내냐고 지금 저희가 1시간 반째 여쭤봤잖아요. 근데 네. 그 뭘 해 그냥 하는 거지. 약간 이걸 반복이. 즐기면 돼. 그러니까 거의 나이키 광고야 지금 이거. 근데 저 말고 저희 남편이 저보다 더 엄청나가지고 저희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8kg를 30분에 독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이 보기에는 저가 엄청 게으른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이렇게 너무 그 비교군이 너무 큰 비교군이 사람하고 살고 너무 있는 큰 사람이랑 사람이라서 살고 있어서 그분이 보기에는 저는 엄청 이제 되게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 이제 오늘 이것도 끝나고 저는 이제 용인에 가서 이제 부산 여행을 갈 준비를 해요. 네? 그럼 제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감자님도 너무 그 기준치가 높으신 분과 같이 살고 계셔서 본인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갓생. 갓생 산다는 의식조차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도 만화 그릴 시간 없으면 죄송합니다, 독자님들. 만화 그릴 시간은 없지만 광고는 올라옵니다. 이럴 때도 있고, 네, 그럴 때도 있고 그러는 거죠. 네. 어쩔 수 없는 걸 돈을 주는데. 네, 저도 인간미가 있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되게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네요. 유익한 시간이다. 좋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뭔가 일상에 진짜 많은 부분들이 있으시고 좋아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골라서 이걸 만화로 그려야지 하고 뭔가 선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뭘까 궁금해요. 기준? 지금 당장 내가 즐기는 거. 네.
지금 내가 당장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거. 그게 이거 기준입니다. 우리 인터뷰한 것도 나중에 만화로 그려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재밌었으니까. 허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쓰십시오. 예, 뭐, 그 뭐 저희의 허락 쓰시면 같은 됩니다. 게 필요하겠 네, 그럼요. 저야 뭐. 저희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와 공짜로 그럼요. 후기 그쵸. 이거 바이럴 돌려주신다 이런 거. 허락해주신 겁니다. 허락해주신 겁니다. 웹툰스타 네, 바이럴 네, 돌려주신다 네. 이런 거. 그럼요. 아, 이건 정말, 그러니까 방금, 이게 또 한 바퀴 돌았잖아요. 아까 그 얘기로. 내가 즐기는데 재미없을 리 없음. 내가 재밌는데 재미없을 리 없음. 이 자신감은, 그러니까 수백 차례, 수천 차례 반복되어 오면서 검증되어 온 데서 나오는 빅데이터예요, 이거는. 내가 재밌는 건 재밌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오늘 최고의 수학이다. 진짜 부럽다. 반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구나. 근데 그게 초등학생 때부터 하셨으니까 반복을 계속해서 이렇게 검증받아 오는 과정을 계속 거쳤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지경 경지까지 오르신 거지. 내가 그리는 게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지. 이게 이제 공자가 말한 걸로는 이제 지천명 같은 거잖아요. 그 요즘 재밌는 거 요새 재밌는 게 뷰티. 네. 말고 또 있으신가요? 뷰티 말고 발레가 너무 재밌어서 오. 발레 만화를 또 그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오. 발레 만화를 다 지금 독파하고 있어요. 어. 네. 댄스 당세루부터 시작해서 아 이런 이제- 또 사전 조사도 하시는군요.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어. 그리고 개인 레슨까지 시작하게 됐어요. 개인 레슨까지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발레 선생님이 아예 옷을 벗더라고요. 그러면서 근육을 만지게 해주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쓰는 거다라는 거를 또 알려주셔서 아 발레의 세계는 이렇구나라는 거를 또 우와. 되게 깨닫고 네, 열심히 또 애니메이션이랑 만화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뷰티도 뭔가 뷰티 만화를 보셨나요? 뷰티 만화를 또 보는 것도 있죠. 뭐 보셨어요? 미용 만화 된다 작가님이라고 아. 또 유명하신 아, 분이 있잖아요. 알아요. 네, 그분 어. 저희 약간 롤 모델이신데 아. 그분 만화도 보고 네, 여러 가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화가 유익하다니까. 아, 근데 너무 열심히 사신. 에너지 넘치는 분. 역시. 그러니까 그 인플루언서 꿈나무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방금 그 얘기를 배울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배워야 되는데 보통은 그래 하면서 이제 재밌는 거 하면 22번 이러면서 간다니까. 이게 문제라고. 그거 아니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시길 잘했다. 과찬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 남편분이랑 다음에 같이 모시는 걸로. 그 다음에 쉽지 않아요. 어떤 의미죠? 같이 모신 다음에 따로따로 인터뷰를 해야겠다. 정말 갓생을 사시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면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제 얘기를 하면. 그럼 그거잖아요. 그 남편분이 보고 계시는 또 다른 산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겠네. 남편이 볼 때는 제가 항상 자고 있는 거죠. 이제 남편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저를 볼 때는 맨날 자고 있는 거죠. 새벽 6시에 일어나신다면서. 근데 이제 달리러 가는데 맨날 자고 있으니까 쟤는 항상 자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또 하는. 와, 쉽지 않다. 저희가 반박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내가 뭐가 돼? 나는 뭐가 돼? 저희 남편은 휴주 동안 얼른 유료분을 지금 10개를 만들어야지. 넌 지금 글렀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2달 휴재니까 한 달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고 한 달은 그냥 10개를 그래 만들어 볼게.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참. 저희 이 두 사람 캠프 보내면 안 되나요? 정신개조 캠프 같은 거 이렇게. 얼마나 안온하게 살고 있었는지 한번 체험하고 이렇게 던져놓고 오고 싶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2시간 가까운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작가님께서 오늘 인터뷰를 듣고 계신다고 하셔서 저희를 바들바들. 저희 나가 있을 테니까 혼자 녹음하실래요? 방금 소감 같은 걸.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말 진짜 종종 듣는데요. 네. 제가 작업할 때마다 네.
종종 듣는데 진짜 제가 너무 영광이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손에 땀이 나네. 아예. 제가 연예인을 본 느낌이고 그래서 연예인 그리고, 이쪽 아니세요? 아니 제가 지금 잘 말한 걸까라는 지금 벌써 너무 잘하시는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진짜 이불킥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진짜. 네. 요즘은 이제 그 스카우터에 전투력 안 뜨고 팔로워 뜨는 시대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 저희 셋을 합친 다음에 제곱을 해도 감자 작가님보다 안 돼요. 아닙니다. 네, 저희는 너무 뵙고 싶은 분이었고 사실 원래 오늘 그 놀러 온다고 했던 그 앙팡이라는 친구가 놀러 오려고 했는데 일 때문에 못 왔어요. 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앙팡 이거 들을 거거든요. 앙팡한테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앙팡님, 네, 못 뵈서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웹툰니스트 분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세민님과 정호님도 오늘 녹음 어땠는지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볼 건데 어떠셨습니까? 저 요 근래 좀 재미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도파민이 터져서 이거를 그래도 꾸준히 발을 담그고 있는 게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네, 오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꿈나무께서는 오늘 너무 충격받았어요. 보법이 다르다 진짜. 그냥 사고가 다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시야 각이 다른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 참고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냥 그러시구나.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내공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냥 원래 이랬는데? 이런 느낌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화를 그리시는 게 너무 그냥 그 자체로 즐거움이라는 게 너무 큰 맞아요.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무엇보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즐기는 게 최고다라고 말하면 또 좋은 얘기 하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지망생분들 중에 아니라고 진짜라고 산 증인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저희가 작가님들을 모시면 다음 주에 리뷰할 작품을 여쭤보거든요. 다음에 저희 어떤 걸 리뷰할지 추천하실 만한 작품 있으십니까? 작품이요? 네. 제가 안 그래도 보고 있는 작품이에요. 우와. 송희연 50살 이혼 한 달 차. 우와.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너무 재밌게 너무너무. 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정말 할 얘기가 한 트럭 나오는 작품이에요. 네. 좋습니다. 마침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 작품에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갈지까지 얘기하면은 충분히 녹음할 분량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딱 이 두 분한테는 좀 먼 얘기 그리고 저한테는 약간 저희 형 지금 사남매인데 제 셋째거든요. 네. 근데 형 누나랑 나이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저희 사촌 형뻘 얘기예요. 사촌 누나뻘 얘기. 그래서 되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감자 작가님의 추천작 들고서 다시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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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